안녕하세요. 12월 9일 국제결제은행이 한국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얘기냐고요? 아닙니다.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그동안 지난 11년간 국제결제은행은 한국의 민간 부문 부채, 즉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를 주의 단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9일 이거를 경보 단계로 올렸습니다. 11년 만에 우리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선 금년 1사분기 코로나19로 세계 모든 나라들이 긴장한 이 시기에 세계 선진국의 평균 부채 증가와 한국의 부채 증가, 이걸 비교해 보면 우선 느낌이 옵니다. 선진국 금년 1사분기 2.2%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한국 7.5% 증가했습니다. 기업과 가계는 어떨까요? 선진국 가계부채 감소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했습니다. 기업부채, 선진국 기업부채 0.6% 증가했습니다. 금년 1사분기 얘기입니다. 우리는 3.3% 증가했습니다. 우리의 민간 부문 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정부 부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민간 부채까지도 매우 어렵다 하는 것을 이번에 국제결제은행이 지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난 10년간 전체를 놓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10년간 선진국들의 평균 총 부채, 국가 부채, 기업 부채, 그리고 가계 부채, 이걸 합해서 지난 10년간 2010년 1사분기부터 2020년 금년 1사분기까지 늘어난 것은 선진국들은 9%가 늘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약간 놀랄만 합니다. 44.8%가 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선진국들의 국가 총 부채, 기업 부채, 정부 부채, 민간 부채를 합한 것이 9% 늘었는데 우리는 44.8%가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국제결제은행이 지적을 해주고 있고 동시에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염려했듯이 국가 부채는 물론 가계부채 그리고 기업부채까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될까요? 세계은행과 IMF는 지난 50년간 세계에서 일어난 각종 금융위기의 원인 분석을 해서 금년에 리포트로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원인 분석을 보면은 핵심은 부채가 과다하게 늘어나면 금융위기가 반드시 오더라. 지난 50년간에 일어난 세계에서의 금융위기라는 것은 그 원인이 결국 과다한 부채 때문이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97년에 아주 어려운 경험을 했죠. 우리가 그때 겪었던 그 어려움을 우리가 다시 겪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이 부채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정부, 지나치게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조가 넘는 사업조차도 예비 타당성 검토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국가가 쓰는 돈, 효율적으로 쓰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예비 타당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면제하겠다는 거죠. 그냥 쓰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는 국가 재정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가계부채, 현재 증권과 부동산에 많은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해서 돈 벌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심각한 것은 생계형 부채입니다. 영세 사업자, 어려운 소득이 적은 가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큰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죠.
부동산이나 증권의 경우도 만약 가격이 침체되거나 하락하게 되면 이 많은 부채 상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또 깊이 있게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은 기업 부채입니다. 지난 19년 그리고 금년 지금까지 기업 부채가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비 투자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죠. 금년에는 지난해의 기저효과 때문에 플러스입니다만은 그 수준은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설비 투자를 안 하는데 빚이 왜 늘어나느냐? 이것은 결국 생존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적자 나는 기업이 살아남아 있기 위해서 돈을 빌려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부실 기업이 생존형으로 돈을 빌려가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경기가 회복될 때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 선진국 기업 부채는 왜 안 늘어나고 있느냐? 우리보다 훨씬 적게 늘어나고 있느냐? 그쪽은 구조 조정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부실 기업이 많이 스스로 도태되고 있고 그것은 금융계가 알아서 그런 금융의 운용을 하고 있고 정부의 감독이 또한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것은 경기가 회복될 때에 선진국 경제의 복원력이, 회복의 탄력성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가 지금 어렵다 그래서 빚을 내든 무엇을 하든 우선 쓰자. 이런 생각을 정부가 앞장서서 가지고 정부의 재정을 방만하게 쓰려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 이거 반성해야 합니다. 금년에만 해도 1월부터 10월까지 국가 부채가 110조 이상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상반기에 70%를 쓰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추경 안 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죠. 특히 내년에 선거의 계절이죠. 하반기에 또 소신껏 추경할 수 있을 겁니다. 거대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국가 부채는 더 늘어가고 이러한 전체적인 부채 증가의 추세 속에서 우리는 언젠가 닥쳐올 금융위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부채 문제 이대로 괜찮은지 함께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